승리호의 좋은 반응이 우리 영화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정말 간만에 돈을 들여서 제작된 우리나라 SF 영화입니다. 비록 극장에서는 개봉을 미루다가 개봉하지 못하고 넷플릭스에서 개봉했지만 2월 6일 전 세계 인기 순위에서 1위를 했다는데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그간 만들어진 SF 영화는 우리 눈에는 어느 정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미국 헐리우드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영화를 보며 눈높이를 높여온 우리나라 관객들의 눈을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버텨준 것도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몇 나라 빼면 다른 나라의 영화 시장은 헐리우드에 점령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30개도 안 되는데 나머지 나라는 독재, 군부 세력이고 그것도 아니면 정치가 매우 혼란하기에 검열과 정치, 경제적 문제로 안정적으로 영화를 찍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 안정된 나라 중에서도 인구수가 어느 정도 돼야 영화를 볼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야 영화를 만들어도 적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인구 500만의 나라에서 영화를 최소 비용으로 만든다고 해도 관객의 수가 적어서 영화 산업적으로 이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비교적 적은 돈이 드는 독립영화를 많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 인해서 어느 나라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영화 개방 때문에 스크린 쿼터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영화인들이 모여서 머리도 깎고 데모도 했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1000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100억도 투자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영화 산업의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 4.2회 영화를 보고 미국은 3.5회, 일본은 1.2회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영화 산업의 규모는 미국이 114억 달러 정도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1.6억 달러 1.8조 원 정도입니다. 영화 산업을 간단히 계산하려면 영화표 가격의 인구수와 평균 관람 횟수를 곱하면 됩니다. 영화표 가격은 평균적으로 미국은 10달러, 우리나라는 8,500원, 일본은 1,800엔 정도 보면 됩니다. 물론 나라마다 영화 산업 구조가 틀려서 더 벌 수도 있지만 그건 영화를 극장에서 내리고 DVD나 캐릭터, 온라인 등으로 들어오는 2차, 3차 수입인이 제외하고 계산해 봅시다. 우리나라 평균 영화표 가격이 8,500원이고 5,200만 명의 인구가 1년에 영화를 4.2회를 보면 총 1.8조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극장에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DVD나 기타 2차, 3차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표 팔아서 돈을 벌어야 영화 산업이 돌아갑니다. 요즘은 인터넷 쪽으로도 수입이 상당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류라고 해서 외국에 조금씩 팔지만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영화가 비교적 적은 돈으로 만들기 때문에 괜찮은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날다 긴다 하는 유명하고 인기 있는 영화배우와 감독들, 투자 배급사들이 머리 싸고 만드는 영화 산업보다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을 가진 회사 매출이 크다는 것이 씁쓸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현실입니다. 온라인 수익도 합쳐서 2조 2천억 원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영화 산업이 너무 작게 보이는 게 싫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를 더해서 6조 원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영화표 값에서 극장이 가져가고 제작 투자비 빼고 러닝 개런티 빼고 광고비 빼면 대박 나지 않는 한 크게 벌긴 힘든 구조입니다. 남은 돈으로 나머지 여기저기 들어간 돈 계산하면 영화 산업 전체적으로 적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 속을 알겠습니까? 장사는 사람이 남는 게 없다고 하니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만들어지는 영화는 4에서 500편이지만 개봉되는 영화는 200편 정도 됩니다. 작년 총 제작비가 5,500억 원이라고 하니 한 편당 27억이 안 되는 돈이 평균 예산입니다. 물론 평균 값이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100억 이상으로 제작비가 드는 건 10편도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2,000억이 넘는 예산의 헐리우드식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240억 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310억 원에 팔았다고 하니 제작사로서는 큰 모험을 한 것이고 좋은 결과로 큰 이득을 봤습니다. 나중에 극장에 개봉도 할 수 있는 계약이라니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승리호의 초반의 성공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잘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걸 보고 무작정 투자해서 몇 편만 잘못되면 더 이상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서 더 어려워지는 영화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투자하면 이득이 나오는 구조가 되어야 영화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느 영화가 돈을 버는 영화인지 잃는 영화인지 모르고 눈 감고 투자하는 것이 된다면 이건 영화 산업이 아니고 투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야 무엇이 들었나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상자를 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뒤에는 사람들의 좋은 댓글 반응을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닌 아시안 버전의 스페이스 오페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걸 볼 거야. 이 영화는 너무 생동감 있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귀엽고, 놀랍고, 꼭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스타워즈나 다른 영화를 과대 광고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대단했습니다. 어제 이 영화를 봤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걸작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최초의 공상과학 영화용으로 잘 제작되었습니다. 7.2점. 이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더워맨 1984가 첫 번째 장면을 애니메이션 하는데 사용한 비용의 일부일 것입니다. 노력은 예산이 아닌 품질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 뒤에 있는 전체 팀에게 지지. 아트 디렉터에서 애니메이터, 합성 아티스트, 테크니컬 아티스트 및 매트 페인터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작품입니다. 한국 영화는 정말 멀리 왔습니다. CGI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 스토리와 캐릭터도 매우 잘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할리우드보다 훨씬 좋습니다. 승리호가 넷플릭스 영화 부문 데일리 랭킹 전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봤는데 그건 정말 굉장했어. 최고의 SF 영화 중 하나. 멋진 애니메이션, 영화 촬영, 연기, 스토리 모든 것이 완벽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된 스타워즈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영화의 악당은 100% 앨런 머스크.